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시코프 코리아의 박세준입니다. 오늘 진행할 하시코프 스냅샷 시즌2의 첫 웨비나는 테라폼과 함께하는 VM웨어 NSXT 오토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박준산 상무는 또 NSX를 관리하는 운영팀하고 또 이를 서비스로 사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 팀 모두에게 효율적인 자동화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번에도 이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고요. 웨비나 진행 이후에 하루나 이틀 내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공유를 드릴 거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 혹은 또 비록 참석은 하시지 못했지만 등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향후에 또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데모와 설명은 약 15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15분의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줌에 있는 Q&A 탭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데모 진행 중에 혹은 그 이후에 취합해서 답변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박준상 상무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시콥 코리아에서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박준상입니다. 오늘은 VM웨어 NSXT를 관리를 할 때 테라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테라폼을 활용해서 어떻게 셀프 서비스 구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NSXT 환경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때 어떤 의존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테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스 기반으로 네트워크 구축 자동화를 했을 때 어떤 도움이 있을지,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자동화를 할 때 우리가 정해놓은 정책을 적용해서 사내에 정의되어 있는 정책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세션은 네트워크나 보안 쪽에 인프라스트럭처적 코드와 같은 형태를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네트워크 관리에 테라폼 워크플로우를 적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SXT는 뭐 깊게 설명을 안 드려도 VM웨어에서 만든 풀스택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구현 솔루션이죠. 그래서 L2부터 L7까지 전체 네트워크 컴포넌트를 소프트웨어로 정의해서 이제 가상화하는 형태고, 퍼블릭 클라우드, VM 컨테이너 등등 다양한 스택에 걸쳐서 네트워크 구성,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픈 API랑 SDK가 제공되고요. 이제 핵심으로 그려져서 오늘 보여드릴 내용이 티어 1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물리 네트워크와 논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트래픽을 연결하는 논리 라우터 설정과 이 논리 라우터에 연결돼서 아래쪽에 있는 테넌트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인입시켜주는 T1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설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티어 1 게이트웨이가 물리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의 티어 제로 게이트웨이 밑에 다수의 티어 1 게이트웨이가 존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웹 서비스를 위한 티어 1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티어 1 게이트웨이, 그리고 DB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티어 1 게이트웨이 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어 1 게이트웨이가 구성된 이후에 이것을 활용해서 다수의 티어 1 게이트웨이가 존재할 수 있죠. 앞으로 더 나가기 전에 기존에는 저희 테라폼의 NSXT 프로바이더가 온프렘에 있는 환경만 지원했지만 최근 추가된 사항 중에 하나가 VMware 클라우드 온 AWS 상에서 NSXT를 쓰시는 경우에도 테라폼을 사용해서 관리하실 수 있다. 즉 온프렘을 쓰시건 AWS 상의 클라우드 버전의 VMware를 쓰시건 심리싸게 테라폼이라고 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 NSXT 오토메이션을 구축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온프렘에 있던 것을 AWS로 이관하실 때도 손쉽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러면 오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모 흐름은 티어 1 게이트웨이를 먼저 하나 만들 거고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 티어 0 게이트웨이를 먼저 하나 만들 거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티어 1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할 테고요. 첫 번째 티어 0 게이트웨이를 만들 때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저희 솔루션에서 UI상에서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티어 1 게이트웨이를 생성할 때 이 데모 구성에 보여 있는 것처럼 GitHub상에 올라가 있는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고, 이 풀 리퀘스트에 대한 코드 리뷰를 테라폼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하는 거죠. 이때 테라폼 엔터프라이즈가 수행하는 이제 코드 리뷰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리소스가 정상적으로 생성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돌려보는 이제 스펙큘레이티브 플랜이라고 해서 드라이런을 해서 코드가 정상적인 경우가 확인되고 나면 이 풀 리퀘스트를 머지하게 되고, 머지하게 되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서 자동으로 배포하는. 그래서 사용자가 개발자나 어플리케이션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소스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GitHub이나 깃랩 기반으로 GitOps를 구현하실 수 있는 형태죠. 그러면서도 실제 배포되는 과정에 저희가 코드화된 정책을 반영을 해서 정해져 내부에 있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배포되지 않게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저희가 사용할 NSXT는 저희 팀원이 구축한 환경을 쓸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어 0 게이트웨이가 하나만 있고요. 티어 1 게이트웨이가 하나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 사용할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로 가서 티어 1 게이트웨이, 티어 0 게이트웨이를 먼저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는 오픈소스처럼 CLI 베이스로 컨피그레이션 템플릿을 작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LI에서 작성한 컨피그레이션 템플릿을 VCS, GitHub이나 깃랩 같은 것에 저장해 놓고 연동하는 형태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GitOps를 지원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와의 차이점은 플랜과 어플라이가 이제 하나에 묶여 있는 런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오픈소스와 동일하게 플랜하고 어플라이 할 때 컨퍼메이션 단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 0 게이트웨이 스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랜 이후에 어플라이를 하는데 중간에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아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은 퍼블릭 클라우드, AWS, Azure, GCP만 지원하기 때문에 VMware 같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아서 아무런 값이 나오지 않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생성됐다고 하네요. 그럼 NSX 호스트로 가서 한번 볼까요? 아까 없던 새로운 티어 0 게이트웨이가 추가가 됐고요. 그러면 이 티어 0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티어 1 게이트웨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데모 흐름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소스는 보시는 티어 1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소스 코드는 제가 사용하는 GitHub에 올라가 있고요. 이 GitHub 레파지토리는 저희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 테라폼 NSX 셀프 서브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VCS와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연동할 때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동을 하는데 이 워크스페이스와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레파지토리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쪽에서 한번 100%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소스 코드를 수정할 값이 많이 없어서 소스 코드를 수정했다라고 가정하고 풀 리퀘스트를 생성을 하고요. 이 풀 리퀘스트를 생성하게 되면 아까 슬라이드상에서 보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가 코드 리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깃허브상에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와 연동을 해서 코드의 변경 사항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플랜이라고 하는 단계가 이 테라폼에서는 실제 어떤 리소스가 생성될 건지 삭제될 건지 변경될 건지를 확인하는 단계인데 보시는 것처럼 플랜을 하고 아까 티어 제로 게이트웨이를 생성할 때와 다르게 보시면 이러는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생성됐기 때문에 cannot applied 실제 리소스를 만들지는 않는다. 즉 코드가 정상적이지만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실제 런을 보시면 이 런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깃허브에서 들어올 때는 이 런을 보실 수는 있지만 실제 런으로 반영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코드 리뷰만 했고요. 이게 정상으로 됐을 때 머지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UI에서 이 리소스 생성에 대한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깃허브의 소스 변동을 감지해서 머지 리퀘스트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인해서 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서 리소스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티어 1 게이트웨이를 만들 때 티어 제로 게이트웨이의 정보를 가져와서 사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에서 테라폼 토큰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서 다른 쪽 워크스페이스에서 작업한 결과, 즉 NSX 코어라고 하는 쪽에서 만든 티어 제로의 티어 제로 게이트웨이 정보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NSX 쪽으로 가서 보시면 추가로 티어 1 게이트웨이가 추가됐고 이 티어 1 게이트웨이가 아까 보시면 추가로 만들어진 부분 쪽에서 이렇게 기존의 티어 제로 게이트웨이와 링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이제 코드화된 정책 부분을 빼고 보여드렸네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컨피그레이션 템플릿을 작성하는 것처럼 테라폼이 사용하는 하시코 컨피그레이션 랭귀지로 사용을 하고 이 또한 저희는 VCS에 저장을 하고 이 VCS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특정 워크스페이스에 저희가 리소스를 만들고자 하는 곳에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티어 제로 게이트웨이를 만들 때 보면 플랜하고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어플라이라고 하는 세 단계로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성하는 단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면 폴리시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하고 어플라이라고 하는 실제 어플라이가 인프라를 만드는 단계인데 인프라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규정해 놓은 폴리시를 체크해서 폴리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생성이 되지 않게 하는 경우고요. 여기 보시면 폴리시 체크 하드 페일드라고 해서 저희가 작업 시간을 지정해 두고 원하는 작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폴리시 체크가 페일되게
여기 보시면 하드 페일드라고 있는데 저희가 폴리시를 적용하는 단계가 그냥 공고를 하는 수준, 얼러트를 띄우는 공고를 하는 어드바이저리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맨데토리라고 해서 강제하는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드 맨데토리라고 해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데모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데모하는 시간에 배포되지 않게 한 거고요. 그래서 리소스를 만드실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정보를 활용해서 셀프 서비스 형태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코드화된 정책을 반영해서 NSXT 관련 리소스를 생성하고 자동화하는 것들을 테라폼 기반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박준 상무님, 발표와 데모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채팅창에 저희가 남겨놓은 그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희에게 직접 문의를 해주셔도 나중에 다시 저희가 협의 드리면서 지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션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션 녹화됐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통해서 곧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세션에 등록하시거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녹화본의 링크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고 또 테라폼 사용한 VMware NSXT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 웹사이트인 run.hashicorp.com에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직접 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7월 16일에 열릴 예정인 다음 스냅샷, 어떻게 더 이상 걱정 없이 PKI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의 주제에도 꼭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 페이지는 늘 동일하게 하시코프.com에 있는 이벤트의 스냅샷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오늘도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박준 상무님 오늘 발표와 데모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남은 하루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